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지극히 평범한 여성입니다. 흔히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니란 걸 아주 뼈저리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도 작성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하잖아요. 겉모습만으로, 말 한두 마디만으로, 혹은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누군가를 결론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평소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더더욱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제 삶에 엄청난 전환점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같이 직장에서 만났어요. 사내 연애라고도 하죠. 처음엔 서로 관심 정도만 있는 편이었어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면 되레 불편해지지 않을까. 괜히 주변 사람들 시선 의식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됐었지만 저희는 얼떨결에 아주 자연스럽게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니 어느 순간 연인으로 발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막상 시작되고 나니 오히려 매일 얼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더라고요. 사무실에서 눈만 마주쳐도 괜히 웃음도 나오고 점심시간엔 늘 나란히 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물론 회사 사람들도 저희 둘 사이를 대충은 알고 있었고요. 숨긴다고 숨겼지만 워낙에 남자친구가 티를 많이 냈던지라 거짓말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회사여도 일하는 파트는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누구보다도 밝고 유쾌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첫인상부터 그랬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죠. 언변도 뛰어나고 농담도 적절하게 섞어가며 분위기를 살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덕분에 회사 안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말 잘 통하는 형 같은 동료였고 여자 직원들에겐 센스 있는 동생 같은 오빠로 불릴 정도로요. 저도 처음엔 그런 점에 끌렸던 것 같아요. 항상 웃는 얼굴로 다가와주고 제가 어떤 말이나 고민을 꺼내도 신중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사내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저희는 둘 다 각자의 커리어를 위해 이직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꿈의 회사가 있었고 서로의 미래를 위해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연히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직에 성공했고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을 택했고 남자친구는 도전적인 프로젝트 위주의 회사로 옮겼어요. 회사도 달라지고 매일 보던 얼굴도 가끔 주말에만 볼 수 있게 됐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저희 관계를 더 애틋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매일 보던 얼굴이 아닌 보고 싶어서 약속을 정하고 기다리는 사이가 되니 그만큼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이가 됐죠. 이직 후에도 저희는 큰 싸움 없이 잘 지냈어요. 물론 사소한 다툼은 누구나 있는 법이죠. 보고 싶은데 바빠서 못 보는 날이 이어질 땐 서로 서운해하고 퇴근 시간이 어긋나 연락이 늦어질 때면 괜히 오해도 하고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서로 대화로 잘 풀어나가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조금 놀라면서도 기분이 참 묘했어요. 아직 저희는 30 초반이고 아직은 더 놀고 싶기도 하고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쁘지 않겠다는 마음이 컸죠. 저희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쑥쑥 진도가 나갔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기 위한 조율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무렵 웨딩 플래너님과도 이런저런 조율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드레스샵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진짜 결혼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도 뵈면서 어색함 푸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타지에 계셔서 저 또한 평소에 찾아뵙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간간히 제가 어머니와 통화할 때 남자친구도 같이 대화해보고 그 정도가 다였어요.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함께 살고 계셔서 가끔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 몇 번 뵙기도 하였고요. 남자친구는 늘 저에게 저랑 결혼하는 거는 본인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줬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요. 아, 나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 남편이라면 참 든든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그 시기가 아마 저희 관계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저도 서로를 믿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함께 꾸릴 집, 어떤 가구를 살지, 주말엔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낼지, 아이를 낳으면 누구를 닮을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도 저희에겐 다 설렘으로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좋으면서도 그 시기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 준비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웨딩홀도 정해야 하고 드레스 투어도 다녀야 하고 신혼집 가구나 가전 목록도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하니까요. 회사 일도 바쁠 땐 퇴근하자마자 곧장 상담 예약해둔 대로 바로 달려가야 할 때도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와중이었는데 그 무렵부터 남자친구가 이상할 만큼 자꾸 저희 엄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지방에 계셔서 평소엔 자주 보기도 어렵고 주말에도 늘 가게에 나가 계셔서 모시고 올 기회도 없었어요. 저 또한 내려가서 찾아뵐 여유가 없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런 엄마를 상견례 전에 꼭 한번 뵙고 싶다고 이번 주말엔 시간이 어떻냐고 이번 주가 안 되면 다음 주라도 같이 다녀오자고 계속 말을 꺼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예의 바른 마음이겠거니 했었죠. 결혼할 사이인데 미리 인사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고마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 부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일이 너무 바쁘고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던지라 겨우 쉬는 주말에 푹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평일 내내 회의에 상담에 문서 작업에 시달리다 보니 주말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매번 주말이 다가올 때마다 이번 주엔 꼭 어머님 뵈러 가자는 말이 나올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남자친구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 부모님 얼굴도 못 본 채 상견례에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셔서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렵다는 걸 설명해도 남자친구는 꼭 직접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냥 상견례 당일에 처음 뵙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가 반대로 남자친구 말처럼 한 번쯤 시간을 내어 뵙는 게 예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닌 이상 상대의 가족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편으론 피곤하고 번거롭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남자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 번쯤은 엄마 가게 함께 다녀오는 게 좋겠다고 마음을 조금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라면 저도 진심으로 응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결국 저희는 다가오는 주말에 엄마를 찾아뵙기로 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엄마가 계신 광주까지 내려가는 데엔 대략 3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앉아서만 가는 길이 꽤 길기도 했고 버스 특유의 덜컹거림 때문인지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엔 허리도 좀 찌뿌둥하고 어깨도 묵직했죠. 그동안
남자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역시 장시간 버스 이동은 쉽지 않더라고요.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자동으로 기지개부터 켜게 됐어요. 둘 다 허리를 쭉 펴기도 하고 웃으며 오랜만에 온 고향을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그렇게 저희가 내리고자 하는 곳에서 하차했고 엄마가 하는 식당은 버스 정류장과 가까워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였어요. 남자친구와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식당으로 걸어갔고 코너만 돌면 식당이 나오는데 딱 그 순간 엄마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게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주방 앞치마에 고무장갑까지 착용하고 조리용 마스크에 머리망까지 쓰고 계셨죠. 저는 오랜만에 보는 엄마 모습이 너무 반가워서 먼저 손을 들어 인사를 했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엄마도 고개를 돌리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러고는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는 끼고 있던 고무장갑도 잽싸게 벗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딸이니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엄마는 저희를 보자마자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겠다며 연신 반가워하셨고 남자친구에게도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누구보다 활발하게 인사하고 농담도 던졌을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선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굳어있는 거예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작게 인사하긴 했지만 표정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는 마치 로봇이 된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낯설다 못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왜 저러지? 엄마 앞이라 긴장했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든 연인의 부모님 앞에 서면 긴장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평소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엄마는 별다른 눈치 없이 마침 지금 손님이 좀 빠진 시간이라며 여유 자리가 있다고 안으로 들어가자며 저희를 안내하려 하셨어요. 저도 얼른 들어가서 앉고 싶었고 남자친구도 따라 들어오겠지 했는데 그 순간 남자친구가 제 팔을 살짝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잠깐만 편의점 좀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갑자기 필요한 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어머님께는 먼저 들어가시라고 해달라고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엄마한테 편의점에 잠깐 들렀다가 바로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엄마는 그러라며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갑자기 필요한 게 뭐가 있지라고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 남자친구가 제 앞에서 꺼낸 말들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것들이었어요. 지금 방금 나와서 인사하신 분이 자기 어머님이라는 거지? 진짜야?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저 연세 되도록 그냥 주방에서만 일하고 계셨던 거야? 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해줬어? 어머님이 주방에서 일한다고 왜 말 안 해줬냐고. 자기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머님 저렇게 일하시는 거 보고만 있었던 거야? 아니, 오자마자 그게 무슨 말이야. 주방에서 일한다니 지금 엄마 옷차림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저번에 분명히 나한테 식당 운영하신다고 했잖아. 주방에서 일하면서 식당 운영한다고 거짓말한 거야? 아니, 거짓말을 해도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 자기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이신 거 알지? 두 분 다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근데 사돈 될 사람은 식당 주방 이모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니지. 딱 보면 알잖아. 우린 수준이 안 맞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자기 부모님 공무원이신 이야기까지 왜 나와? 자기 지금 우리 엄마가 주방에서 일하는 게 문제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수준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여태 몰랐는데 자기 직업 편견 있는 사람이었어? 사람은 모두가 다 귀한 존재야.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느냐고. 왜 상관이 없어?
어머님 저런 곳에서 무리하게 일하시면 나중에 우리한테 손 버릴 게 뻔하잖아. 주방 일하시다가 어디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서 병원비 달라고 할 거 뻔한데 당연한 레퍼토리 아니야? 진짜 내가 이 모습 보려고 4시간이나 투자해서 내려온 거라니. 진짜 허무하다 허무해. 예비 장모님이 주방 이모라는 게 말이 돼? 주방 이모? 너 말 다 했어 지금?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수준 떨어지면 만나지 마. 안 만나면 될 걸 왜 우리 엄마까지 욕을 하느냐고. 그리고 이렇게 심성이 불량한 사람이었어? 나랑 수준이 맞는 줄 알고 만났다는 말이야? 어이가 없어서. 당연하지. 결혼할 사람인데 뒷배경도 안 보고 결혼을 할까봐? 당연히 다 따져보고 만나는 거지. 너 직장이야 좋은 데인 거 알고 있고 그럼 부모님 직업만 완벽하면 되는데 식당 운영하시는 줄 알고 딱 좋다 싶었는데 우리 부모님이랑 나이대 비슷하시다고 안 하셨어? 이 나이에 여태 저렇게 일하시면 집은 자가는 맞으시고 수준에 안 맞으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골칫거리라고. 알겠어? 아 그래. 차라리 집어치우자.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 그냥 파혼하자. 나는 식당이라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예비 장모님이실 줄 알았는데 저런 사장님 행세하는 이모님일 줄 누가 알았냐고. 난 자기가 나랑 직업도 가정환경도 수준 맞는 줄 알고 만난 거였어. 그런데 이런 착오가 생기면 너무 곤란하지. 상견례 전에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네. 숨겨도 무슨 직업을 숨기냐. 아까부터 누가 계속 숨겼다고 그러는 거야? 난 숨긴 거 없고 하늘을 우러러 떳떳해. 아, 됐어. 나도 더는 너랑 할 이야기 없으니까 네 갈 길 가. 다신 연락하지 마. 남자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들은 너무 황당했고 듣는 내내 머리가 띵할 정도였어요. 처음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은 눈치로 이야기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저에게 저희 엄마의 직업을 숨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주방에 계셨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친구의 표정은 경멸한다는 듯 바뀌어 있었고 표정에서 실망감이 너무나도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왜 엄마를 보자마자 쭈뼛거리며 말도 제대로 못했는지 그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자랑스럽게 소개하려 했던 엄마라는 존재를 그 사람은 단 몇 초 만에 주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편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게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의 진심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엄마를 주방 이모라고 불렀어요. 제가 엄마의 직업을 숨겼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것도 모자라 상견례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자기로선 참 다행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도무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들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엄마의 직업을 감춘 적이 없었어요.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제법 손님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주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아무 망설임 없이 주방 이모라고 단정지었던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이라고 해서 다 계산대 앞에서만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곳일수록 더더욱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뛰어야 하는 곳도 있는데 손님들 음식 나오는 속도도 챙겨야 하고 반찬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 주방 흐름도 살펴야 하잖아요. 엄마는 늘 그런 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해 오신 분이에요. 정말 그 자리에선 저도 해명하고 싶었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엄마는 그 식당의 사장님이고 단순히 일손이 부족할 땐 함께 조리도 하는 거라고. 그게 뭐가 부끄럽냐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 사람 앞에선 말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바뀌지 않을 정도로 굳은 확신에 차 있었던 상태였고 저와 만나는 순간부터 이미 계산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인지라 저희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본인에게 언젠가 생길 이익을 보고 좋아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이미 자기 안에서 정답을 다 정해놓은 상태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과 말 섞고 싶지 않았고 상종을 하기가 싫었어요. 제일 화가 났던 건 수준이 맞지 않다는 그의 말이었어요. 본인의 부모님이 공무원이시고 본인도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결혼 상대로서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이 계신 상태라면 서로 수준이 맞다라고 판단했다는 그 말. 처음부터 저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만 맞춰가며 관계를 이어왔다는 뜻이잖아요. 엄마가 조리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망하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치부하면서 자기 생각에 어긋난다고 분노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더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들었죠. 그 사람은 이미 자기 기준 안에서 저희 엄마를 함부로 깎아내렸고 저를 실망스럽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죠. 평소엔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던 그 사람이 결국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가족까지 깎아내리며 수준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걸 보니 순식간에 제 눈에 있던 콩깍지가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파혼하자는 말 이후로 저는 식당 방향으로 몸을 돌렸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구시렁거리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문 안으로 사라지는 동안 남자친구도 그대로 제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선택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수준이 맞지 않아 결혼하지 않는다는 그 말. 저는 단 한 글자도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안 하게 된 것, 그게 정말 1000번 만번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결국 위기나 불편한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날 저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봤고 다신 볼 일 없을 거란 확신도 함께 갖게 됐어요. 제가 혼자 식당에 들어가니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어디 갔냐고. 그때는 그냥 급하게 처리 못한 회사 일이 생겨서 일하러 갔다고 둘러대고 말았어요. 남자친구가 떠난 이유가 엄마 때문이라는 걸 알면 엄마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실 게 분명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함께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보여준 본색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더라고요. 주변에 이미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 해놓은 상태라 파혼 사실을 알리는 게 처음엔 좀 껄끄럽기도 했죠. 괜한 오해를 살까 싶기도 하고 또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도 됐고요. 그래도 결국엔 이럴 땐 오히려 빨리 말하고 치워버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냥 흔히들 겪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트러블이 잘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되었다고만 하고 둘러댔었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부끄러울 일이 없었고 굳이 하나하나 설명해야 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조용히 최대한 소란 없이 파혼을 정리하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때론 상처도 받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저도 그냥 이 일은 제 인생에서 하나의 경험으로 남겨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다니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자친구랑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혹시 요즘 다른 친구 통해서라든지 무슨 이야기 들은 거 없느냐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어지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남자친구가, 아니 이제는 전 남자친구가 저와의 파혼 얘기를 회사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더 황당하다는 거죠. 파혼한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제가 본인에게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 주방 이모였고
어떻게 부모 직업을 숨기냐면서 저를 엄청 찌질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부자인 척하면서 거짓말을 해왔다고까지 말을 하고 다닌대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 제가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했고 직접 음식도 만든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거기다 엄마 식당은 손님도 많고 지역에선 나름 소문도 난 곳인데 앞치마 하나 고무장갑 하나 보고는 주방 이모라고 단정짓더니 이제는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더 답답한 건 그 사람이 회사에서 평판이 좋다는 거였어요. 말도 잘하고 유쾌하고 눈치도 빠르고 평소에 그런 이미지였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대부분 믿고 넘어갈 거라는 게 뻔했죠.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제 욕을 하면서 본인 좋은 쪽으로 이야기했겠죠. 친구 말로는 본인은 저희 엄마가 주방 이모라고 할지라도 품고 받아주려 했는데 들킨 게 쪽팔려서 제가 먼저 파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말을 지어내도 정도껏 하지. 잘못 알고 있는 쪽은 분명히 그 사람인데 세상엔 그 사람 말만 퍼지고 진짜 이유는 누구도 모른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분했어요. 저는 누구 하나 욕하지도 않았고 파혼한 사실도 최대한 조용히 정리하려 했는데 그런 저를 뒤에서 그런 식으로 욕하고 다니고 있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고 진실을 밝히려 해봤자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도 전 남자친구의 입널림에 휘말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함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주변에서 괜한 말이라도 들으면 그게 또 제 이름으로 묶여버릴까봐 신경도 쓰였고요. 친구한테는 사실대로 이야기해줬었죠. 그 사람이 관심 받으려고 다 지어내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었어요. 이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시선에서 솔직하게 SNS에 써볼까 말까. 근데 또 괜히 감정적이라는 소리 들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기억될까 봐 신경 쓰이기도 했어요. 이미 끝난 사이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면 될 것을 이렇게 또 소란을 만드니 정말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온 날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짧게 안부를 묻고 끊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묘하게 들뜬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가게가 요즘 너무 바빠졌다는 이야기로 시작하시더니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손님이 몰린다며 제가 광주로 내려와서 도와줄 수 없겠냐는 거였어요. 사실 그 말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긴 했죠. 원하던 직장에 들어왔지만 전 남자친구 때문에 이쪽 업계에서는 제 소문이 저도 모르게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결혼도 엎질러졌겠다. 서울에 더 이상 저를 붙잡을 이유도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광주 내려와서 같이 지내는 건 어떻겠냐는 말도 덧붙이셨어요. 처음엔 그냥 흔한 제안처럼 들렸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 자꾸만 맴돌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 방송 촬영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녁 시간대에 방영되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다고 가게를 소개하고 간단한 인터뷰도 하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방송에 나오게 되면 손님은 더 많아질 테고 지금처럼 혼자 감당하는 건 정말 무리라는 걸 느끼셨나 봐요. 저는 그 순간 바로 대답하진 않았어요. 며칠만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사실 끊고 나서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생각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 여기에서 쌓아온 커리어, 서울에서의 저의 생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렇게까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과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엄마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제 머릿속에 무슨 느낌표처럼 번뜩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인터뷰. 그래, 인터뷰가 있잖아. 엄마 직업을 숨겼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에게 이 인터뷰를 통해 당당히 보여줄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뭘 속였는지 숨겼는지 진짜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괜히 마음속에서 뭔가 떳떳하게 증명할 생각에 힘이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이 인터뷰라는 기회를 통해 조금은 시원하게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물론 단순히 인터뷰 하나 때문에 제 서울 생활을 다 접기로 마음먹은 건 아니죠. 그렇게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만큼 저도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 그 이전부터 많은 것들이 조금씩 지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엄마도 요즘 부쩍 어깨 통증을 자주 이야기하셨거든요. 밤마다 파스 붙이고 주무시고 병원 예약은 늘 밀려있고 그렇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많이 불편했어요. 거기에 회사 생활도 점점 버거워지기도 했고 무리한 상사 눈치 보느라 소진되는 하루에 실적 스트레스에 지친 몸과 마음, 그러면서도 제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버티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엄마 식당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며 회사에 매달려야 하지? 차라리 엄마랑 함께 일하고 장사가 잘 되면 물려받고 그 안에서 내 길을 만들어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더 늘고 일하면서 얻는 보람도 느낄 수 있을 테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엉키면서도 어느 순간 마음이 딱 굳어지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면 또다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광주로 내려가서 엄마한테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달이 훌쩍 넘었어요. 처음엔 주방에서 재료 손질 하나 하는 것도 엄청나게 버벅거리고 손님 주문 들어올 때마다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제법 몸에 익었는지 동선도 눈에 들어오고 손도 빨라졌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엄마가 말씀하셨던 방송 촬영 날짜가 다가왔어요. 솔직히 좀 어색하죠. 엄마 식당과 저희 얼굴이 TV에 나온다는 게 실감도 안 나고 인터뷰까지 한다니까 괜히 연예인이라도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촬영 전날엔 괜히 머리도 말끔히 정리하고 옷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엄마도 그날은 사장님답게 나름 화장도 조금 하시고 앞치마도 안 두르고 계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식당을 좀 더 정돈하고 반찬도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 들여 준비했었어요. 그렇게 촬영팀이 도착했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최대한 저희 일상 그대로를 보여드리려 노력했어요. 손님들 식사하시는 모습,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장면, 그리고 식당 안의 편안한 분위기까지 담으려는 촬영팀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일부러 뭔가를 꾸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더 좋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촬영 도중 엄마와 제가 나란히 일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잡았고 그 타이밍에 맞춰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인터뷰 내용은 비교적 단순했어요.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메뉴가 뭔지, 비법이 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많이들 하는 질문이었죠. 그중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엄마의 대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 가게는 나중에 딸한테 물려줄 생각이시다며 지금부터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서 든든하다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괜히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게도 같은 질문이 왔어요. 저의 생각은 어떠냐고요. 가게를 물려받는다는 어머님의 계획에 대해. 카메라 앞이라 긴장도 됐지만 전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예전보다 어깨도 자주 아프시고
혼자 식당을 운영하시기엔 점점 무리가 오시는 걸 오래전부터 봐왔다며 이제는 옆에서 돕고 이 식당을 잘 이어가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음식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엄마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공간을 제가 이어받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순간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인터뷰는 깔끔하게 마무리됐고 촬영도 조용히 끝이 났어요. 촬영팀이 나간 뒤 엄마와 저는 평소처럼 뒷정리하면서도 자꾸만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무 어색해하는 게 티나진 않았을까. 인터뷰하다 말실수한 건 없었나. 그렇게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던 그 하루가 참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방송은 한 달 뒤쯤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매일같이 달력을 보며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냥 단순히 제 얼굴이 TV에 나온다는 기대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설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건 그 영상이 꼭 반드시 전 남자친구 눈에도 닿았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말했었잖아요. 주방 이모라고요. 저보고 거짓말쟁이라며 수준이 안 맞다는 발언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돌아섰던 몹쓸 사람. 그 사람 입에서 나왔던 그 말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얄팍한 착각이었는지 이제는 보여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봐라. 내가 뭘 속였는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그 영상 속에서 우리는 당당했고 엄마는 당연히 사장님이셨고 저는 그런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며 함께 가게를 꾸려가겠다고 말했어요. 그 모습이 그 사람 눈에는 얼마나 낯설고 충격적일지 상상만 해도 괜히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솔직히 마음 한구석은 통쾌했어요. 복수라기보단 그냥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주방 앞치마 하나만 보고 모든 걸 단정지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짧은 눈으로 사람을 봤는지, 방송을 보는 그 순간 그가 고개를 얼마나 떨굴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까지 그려보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드디어 저희 식당이 방송에 나오게 된 날이었죠. 그날은 마침 식당 내부 수리가 있었던 주간이라 가게도 잠시 쉬었었거든요. 엄마랑 나란히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처음엔 이상하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화면에 익숙한 식당 내부가 나오고 엄마랑 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이 비치니까 괜히 쑥스럽고 웃음도 나고 그러면서도 성공한 기분이 들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와, 진짜 우리 식당이 TV에 나왔구나. 엄마도 뿌듯해하시는 표정을 지으면서 화면을 보셨고 그 순간이 어쩌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영상 중 일부를 캡처해서 SNS에 올렸어요. 아주 자랑스럽게요. 엄마랑 함께 만든 공간, 앞으로도 화이팅! 짧게 글도 덧붙였죠. 물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이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어요. SNS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누군가가 캡처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사람 스스로 찾아볼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그 사람이 그 화면을 보게 되기를 바랐어요. 아주 절실하게요. 그리고 며칠 뒤 진짜로 그날이 오더라고요. 알림창에 뜬 메시지를 보고 잠깐 눈을 의심했어요. 전 남자친구였어요. 잘 지내? 그냥 딱 그 한마디. 아주 짧은 무심한 척하는 안부였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아, 봤구나.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았겠죠. 저는 웃음이 나면서도 차분하게 잘 지내고 있어 하고 단 한 줄만 답장을 보냈어요. 더도 덜도 말고 딱 그만큼함요.
그러자마자 잠깐 만날 수 있냐는 질문이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광주고 이 사람은 서울인데 무슨 말을 하나 싶었는데 출장 때문에 요 며칠 광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 물어볼 것도 있다는데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았지만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날릴 한방을 위해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집 근처 한적한 카페에서 정말 오랜만에 전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잘 지냈어? 진짜 오랜만에 보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내가 며칠 전에 진짜 우연히 TV를 켰는데 거기서 너가 나오는 거야. 너무 깜짝 놀라서 화면을 멍하니 봤다니까. 근데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거 정말 너 맞아? 잘 지냈어? 아, 방송 봤구나. 내가 방송에 나와서까지 거짓말을 할 것 같아? 거긴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곳이야. 있는 그대로 나갔을 텐데 뭐가 그렇게 헷갈려? 그날 촬영한 거 진짜 우리 식당 맞고 진짜 우리 이야기야. 그 봤던 그 내용 전부 다 사실이라고. 아니, 그럼 그때 나한테 왜 주방 이모라고 했던 거야? 정말 어머님이 사장님이셨어? 우리 그럼 헤어진 뒤에 원래 사장님한테서 가게를 물려받은 거야? 그때는 주방에서 일하셔서 그냥 직원인 줄 알았잖아. 말만 식당 운영이라 하길래 그냥 그런 줄 알았던 건데. 무슨 헛소리야. 원래부터 우리 엄마 가게였거든? 그날 너한테 이야기해 주려다가 말 안 했어. 너 같은 사람한테 설명해봤자 들을 생각도 없고 어차피 네 방식대로만 판단할 거잖아? 사장님이라고 해서 곱게 앉아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직접 요리도 하셔. 근데 네가 그 모습 보고 지레짐작해서 주방 이모라면 몰아갔던 거잖아. 내가 언제 주방 이모라고 했는데? 뭐? 그럼 예전에 나한테 식당 운영하신다는 게 진짜였단 말이야? 월 매출 8천만 원, 그것도 다 진짜야? 와, 난 진짜 몰랐어. 진심으로 그때 그냥 솔직히 말했으면 내가 오해였다고 곧바로 사과했을 텐데 정말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어. 몰랐든 알았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건 맞잖아. 한 사람 인생을 네 잣대 하나로 다 잘라버린 것도 너고 이제 와서 몰랐다, 오해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머릿속으로 우리 엄마를 무시했고 우리 가족을 조롱했잖아. 그게 다 너의 진짜 본심인데 그걸 이제 와서 수습한다고 뭐가 바뀌겠냐고?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큰 실수한 것 같아. 그땐 너무 어리석었고 진짜 몰랐어. 정말이야. 용서해줘. 한 번만 기회를 줄 순 없을까? 내가 다시는 그런 식으로 행동 안 할게. 정말이야. 약속할게. 갑자기 왜 이래? 우리 가게가 월 매출 8천 넘는다니까 머리에 계산기가 두들겨지는 것 같아? 내가 엄마 가게 물려받는다고 하니까 그제야 아까워졌어? 웃기지 마. 우리 엄마가 사장님 아니셨어도 너는 그날 사과했어야 했어. 근데 사장님이라는 말 듣고 나니까 미안하다 그러는 거지? 돈 보고 사람 판단하고 상황 보고 태도 바꾸고 넌 진짜 인성이 문제야. 나뿐만 아니라 누굴 만나도 제대로 된 사랑은 못 받을 거다. 아니면 너랑 똑같은 사람 만나던가. 아니야. 그러려던 게 아니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정말로.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는 거야. 하던 대로 해. 이렇게 급 태도 바꾸는 게 더 소름 돋아. 그때 그렇게 본색 드러내줘서 오히려 난 고마워. 그 상태로 결혼 안 한 게 천만다행이지. 앞으로는 다신 연락하지 마. 광주에 있다고 해도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네가 말했던 것처럼 수준 안 맞는 사람과는 이쯤에서 완전히 끝내는 게 맞잖아? 나 먼저 갈게. 전 남자친구가 사과하는데 어찌나 구질구질하게 하던지 말끝마다 울먹이면서 자기 잘못이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며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그 모습도 모자라 마지막엔 진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까지 하는데 진짜 그게 제일 진절머리 나는 행동이었어요. 그걸 뿌리치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어찌 그렇게 시원하던지
진짜 오랜만에 속이 다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와서 매달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내쳐놓고 이제 와서 붙잡는다고 그 말이 사라지기라도 하나요? 진심도 아니었다면서 수준이 안 맞는다라며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왜 하는 건지, 뭘 되돌리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만나는 내내 저런 사람이었다는 걸 왜 몰랐던 건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한때는 정말 그 사람을 믿었거든요. 같이 미래를 그렸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다 제가 씌었던 콩깍지 때문이었나 봐요. 저 계산적인 성격, 속마음을 감춘 채 판단하고 저울질하던 것들이 그땐 그냥 현명하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사랑이라서 이해하고 넘겼던 부분들이 지금 와서 보면 전부 계산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고소한 마음뿐이에요. 그렇게 무시하더니 그 입으로 사과한다니 땅을 치고 후회해도 모자랄 거예요. 정말 운도 없지. 하필 광주까지 와서 그 망신을 당하게 된 것도 모자라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 그 모습이 차라리 안 봤으면 좀 더 좋게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끝낸 게 천만다행이에요. 이쯤에서 완벽하게 정리하니까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마치 오래 묵은 먼지를 한꺼번에 털어낸 기분이랄까요? 사람은 정말 겪어봐야 안다는 말,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그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누군가를 겉으로만 보고 말 몇 마디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요. 이번 경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람을 훨씬 더 신중하게 보고 더 깊이 생각하고 만나보려고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실수처럼 누군가를 평가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자 싶었어요. 그럴 때 이번 일을 꼭 떠올리면서 절대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단정짓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이번 일은 저에게도 참 많은 것을 가르쳐준 시간이었어요. 아프고 화나고 억울했지만 그만큼 큰 배움을 얻었고 또 저 스스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께도 저의 이야기가 작게나마 좋은 교훈이 되었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의 길을 힘차게 또 걸어나가 보려 합니다. 앞으로의 저의 앞날도 따뜻하게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